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1절 대통령 기념사 후폭풍 네. 무척 거셉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절제와 함축 이라고 표현한 언론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무슨 절제와 함축, 뭘 절제하고 함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이 네. 이런 3.1절이잖아요. 다른 날도 물론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가 자기들의 야욕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우리를 억압했던 35년의 역사, 그리고 네. 그 억압의 상처가 남아있고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혀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1절에 미래를 얘기합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요, 과거를 잘 정리하고 나서 미래를 가는 겁니다. 네네.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미래를 얘기해요? 막 때려놓고 예를 들면 피해를 엄청나게 줘놓고 자 미래로 갑시다, 다 덮고 가,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피해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 받고 그리고 나서 미래를 얘기하죠.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고 그분들의 유가족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는커녕 미래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언론은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 언론들은 비판적 입장에서 기사를 썼지만 네.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징용 협상 정상회담 고려 이래 가해자 표현 안 했다. 일본의 가해자 표현을 이런 제목이 있고요.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에 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그러니까 과거사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투의 기사를 쓰는 거예요. 과거사 싸움 하면은 수준 낮은 나라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수준 낮은 나라구나. 그랬구나. 저는 프랑스는 굉장히 수준 낮은 나라인가 그렇게 봐요. 돼버린 거죠. 그러면. 독일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예, 싸우고 나치 있죠? 전범 네. 90세가 넘어도 재판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합니다. 그러면 독일은 수준 낮은 나라인가요? 이렇게 수준 낮을 수가. 예. 우리가 수준 낮은 나라들 얘기를 계속 했었군요. 네.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무엇보다 강제징용 등 한일 현안 타결을 도모하는 시점이라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화답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너무 굴욕적인 자세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할 때란 지적이 다수. 제가 국제정치 평론가입니다. 네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 현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게 어떤 외교적 빌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통적인 뭐 동맹이라는 관계 아래 무조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그런 외교 전략으로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발 누구보다 먼저 이 국제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되는 대통령의 입에서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 진보로 뭐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듣고 가장 좋아했을 분은 누구였을까? 우리나라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시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가지고 SNS에 했죠. 네, 굉장히 맞아요. 힘드셨잖아요. 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친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을 해서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열렬한 네. 옹호의 발언들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나라를 약탈해서 본인들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노예 삼아서 그 고열을 짜서 본인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일본인들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마치 우리나라를 근대화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떻게 현 정부의 이런 일본 정책의 기조가 되는
내려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외국에도 뭐 본인들이 표방하는 우리는 진보 언론입니다. 우리는 보수 언론입니다. 있습니다. 그쪽 네. 뭐 외신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런 걸 표방을 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역사에 있어서 엄연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결국은 역사의 문제는 역사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건 정작 우리나라 진보라고 표방하는 언론과 보수라고 표방하는 언론들이 아닌가. 사실은 역사는 역사의 문제일 뿐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이 문제마저도 이렇게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너무나 속상하고요.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도 보수나 소위 극우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 굉장히 비판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극우나 보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보수나 극우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악착 같은 애국심이 있습니다. 네.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왜 보수가 왜 극우가 집회를 하는데 일장기가 나오고 이스라엘기가 왜 나오고 미국 성조기를 왜 들고 나옵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극우입니까?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제 3.1절 행사 관련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대통령실 뉴스룸에 가보면 사진 자료가 네, 있습니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 20장 넘게 올렸는데 저는 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봐서 그런가? 이 사진 중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되게 힘들었던 사진이 있어요. 하얀 옷 입은 여성만 눈에 확 들어오고.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사진 뉴스로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네, 지금 네. 유튜브에 올라가 첫 번째 사진. 예,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뭘 그렇게 봐서라고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올린 사진 뉴스들 보면은 예.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죠. 네. 예. 김건희 씨가 상당히 도드라지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 한참 찾았어요. 저 사진에서 어디 있게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 마스크 안 쓴 분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마스크 안 쓴 분이에요. 저 사진 말고 세 번째 사진은요. 김건희 여사 단독샷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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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봤어요. 윤석열 그거. 대통령은 없어요. 세 없어요. 번째 그냥 사진. 단독샷이에요. 네, 요 사진. 예. 요 사진은 단독샷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저걸 왜 저게 게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중동 순방 가셨을 때 그 우리 여군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성 중에서도 에이스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에이스셔서 저렇게 본인 중심의 사진을 많이 내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왜냐하면 여군들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에이스여서 저렇게 본인 중심의 사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것 뭐 같다. 1등 제일 잘하는 사람 퍼스트 네. 레이디와 같은 네. 뜻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에이스. 생각을 하고요. 네. 예, 퍼스트 레이디라는 네. 뜻으로 보이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자, 너무 영부인이 전면에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또 대략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이나 아래로 내려가면은 등장을 안 하셨다가 중반이 넘어가면 다시 등장을 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부인 뉴스를 많이 듣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예. 주로 언제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순자 씨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이 전 대통령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친정 사람들이 부정부패 연루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최대 엄사기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되시는 이규동 씨,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 되시는 이규광 씨, 그리고 남동생 이창석 씨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랜만에 언론에 듣는 이름들이네요. 기억나죠, 신 변호사님? 아유, 기억납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이름이 많이 들었고 의외로 또 유경수 여사. 아이고, 그때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에서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대통령 영부인 배
경기들이 있었어요. 아하, 몇 가지 읽어드릴까요? 영부인배. 예. 대통령 영부인배 쟁탈 여자 탁구 대회, 대통령 영부인배 전국 여자 테니스 대회, 대통령배 및 영부인배 쟁탈 전국 남녀 배구 대회 이런 게 있었고 유경수 여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관계 보고서 1978년도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발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유경수 여사가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부인들이 자꾸 외부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말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공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뭐 비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음 사기 사건 문제라든지 이제 친정 식구들과 연관돼서 이런 일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다 누구 팔아서 하겠어요? 결국 대통령 팔고 대통령 부인 이름 팔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충북 옥천이 고향인데 제가 충북이라서 네. 당시 당시 교육감이 육진성 교육감이라고 그 또 일가였어요. 육시. 뭐 그런 충북에서는 육시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 옛날 사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심전심이라고도 했죠. 이순자 씨와 전두환 씨.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연희동 빨간 바지도 있습니다. 강남이 막 개발됐을 때 빨간 바지 입고 강남을 누비고 다녔다고 해서 연희동 빨간 바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네요. 왜 그러세요? 문희정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모른 척하세요? 같은 세대. 오빠들 왜 같은 이러시죠? 세대, 같은 세대거든요.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입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청 국수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거세인데 방송계에서도 지금 학폭 논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방송계를 그 소위 주름 잡는 프로그램이 일단 트롯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면은 시청률을 보장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죠. 최근에 그 MBN의 불타는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한 황영웅 씨에 관련해서 학폭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데이트 폭력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제작진들이 이 황영웅 씨를 내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의 프로그램상에서 뭔가 황영웅 띄워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황영웅 씨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친구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창이었다라는 분들의 증언이 뭐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일단 2016년 당시 22살 때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경험이 혐의 있고요. 범죄 사실이 상해더라고요. 3주 이상. 친구를 때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취열이 뒤틀릴 정도의 상해를 입은 뒤에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동문이라고 밝힌 분이 같은 학년으로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죽일 듯이 괴롭히는 걸 봤다. 또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또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두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 분은 사귀는 동안 내가 7번이나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도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귀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들과 굉장히 많은 문어다리를 걸쳤다 이런 증언까지. 문어다리 양다리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황영웅 씨 본인도 뭐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확인 중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팬들조차도 좀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차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보니까 MBN 쪽에서는 MBN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뜻이 아니다. 그 외주 제작사의 이전에 TV조선에서 그 미스트롯을 만들었던, 제작했던 그 PD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우리는 하차를 원하지만 그 PD가 하차를 안 시키니까 우리도 하차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왜냐면요. 어쨌든 물론 외주 제작을 하더라도 외주 제작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방송을 내보는 방송사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불이 바뀌었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타 PD고 그분이 뭐 시청률을 보장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방심위법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요. 구조에
구조에 보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구조 1항에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3항은 방송은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 이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도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외주 제작사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벌점은 누가 받냐면 방송을 내보는 방송사가 저 받아요. MBN이 받는데 네, 요새 그럼요. MBN 벌점 자꾸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갑자기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에 있는데 네, 네. 지금 방송 중지 뭐 이런 등등등 얽혀서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냥 우연히 이름이 황영웅인가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이 있어서 그냥 우연인가 했더니 이름 바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임영웅 대 황영웅 구도를 이미지를 만드는 예,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 만들면. 지금 가져가려고 그럼요.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미 결과 내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도 팬들이 오히려 그렇죠. 내놓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팬들이 이렇게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제작진이 다른 출연자의 가수 이게 뭐 실수 가사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부각을 시키는데 이 황 씨가 가사 실수를 저지를 때는 아무런 화면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가수의 팬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게 경쟁 프로그램이잖아요. 최근에 얘기가 됐던 뭐 그 넷플릭스의 소위 K 예능이라고 하는 피지컬 백도 그렇고 또 이런 경쟁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제작사가 지나치게 의도를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맞춰서 결과를 조금 내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려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뭐 케이블 방송에서 조작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징계받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네. 순위 조작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네. 막 몰리거든요.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예. 시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름도 왜 바꿨을까? 그러면 왜 가사를 다른 사람은 막 튀어나게 하면서 이 황영웅 씨한테 그렇게 안 했을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계속 끌고 갈까? 이런 의문이 중첩되다 보면 누군가를 이용해서 스타성을 만들어내고 네. 그 스타성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박진선 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불타는 트롯맨 학생들도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꼭 제작진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말이 갑자기. 최진범 교수, 문희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미디어톡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